일단은 이런 좀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 이벤트가 포멀한 것 같고 또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활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때는 좀 이런 것들보다 좀 다른 것들이 더 많았는데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과대학교 건축학과에 있고요. 건축학과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을 이제 디자인하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건축가를 길러내는 건축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건물의 디자인을 실제 건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을 하는 건축공학과가 있는데 저는 이제 건축공학과 수속입니다. 저는 이제 2021년에 서울대학교로 왔고요. 그전에는 10년 정도 미국의 텍사스 A&M 대학과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은 그 연구 과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건설에서의 건설 로봇의 활용,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어떤 VR이나 AR의 활용, 그리고 AI나 빅데이터 등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로 지금 이제 공과대학에서 그 VR, AR 개론 및 실습 수업을 다른 공과대학 5분 교수님들과 함께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리얼이 이번 학기부터 같이 이제 저희와 함께 합류해서 그 텀 프로젝트를 같이 지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있는 이 건설 산업계, 건축업계에서 VR, AR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안전교육 쪽에 VR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건설 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발전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더딘 편입니다. 특히 이런 디지털화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이나 어업보다도 더 낫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건설 산업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까지는 실은 짧게는 1, 2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죠. 예를 들면 빌라촌이 있는데 이 땅을 매입해서 이 자리에 주상복합을 세우면 수익이 나오겠다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이 사업 발굴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 발굴과 기획 단계,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질지 조사라는 타당성 조사, 이를 통해서 이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펀딩을 가지고 와서 실제 이제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멋있는 이렇게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발주자가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께 설계를 의뢰를 하고, 이런 설계 작업 또한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일어나고,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이제 건설 회사들이 그 설계안을 실제 건물로 만들어내는 어떤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공이 끝나게 되면 그 건물이 설계된 대로 잘 작동이 하는지 시운전을 하고 그 발주처에게 이제 핸드오버를 하고, 그 후에 건물을 사용하는 도중에 끊임없이 유지 보수와 안전 진단 등의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인볼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스테이크홀더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돕기 위해서 많은 VR, AR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제한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 가장 초기 단계에서는 실은 발주자와 설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발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물을 지어달라고 이제 의뢰하는 쪽인데요. 이런 발주자도 보통 한 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분당에 그 현대중공업 4옥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발주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30명 정도의 스태프가 현장에 계속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30명의 역할은 자기들이 맡은 각각의 디테일에 대한 설계안에 대한 컨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설계자 그룹은 그 30명보다 더 많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기 위한 툴로서 지금 VR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리스 VR의 툴 안에서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하나의 설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새로운 설계를 제안하고 이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본 설계라는 것이 완료되고 설계안이 완료가 된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건설 회사로 이제 핸드오버가 되면 건설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지어내야 되는데 실은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저희가 글로 적은 나의 뜻을 상대방이 알아듣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의 드로잉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또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안을 시공자들이 현실에서 시공을 할 때도 설계자와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기존의 어떤 2D 드로잉이나 혹은 3D 드로잉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많은 커뮤니케이션상의 비효율성 그리고 잘못되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졸브사의 이 툴은 그 현장에서의 시공자와 설계자 사이에 어떤 그 설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기 위한 툴입니다. 이를 통해서 설계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설계에 대한 어떤 개선안 등을 제시할 수도 있고 자신이 파악한 설계상의 문제점을 설계자와 토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얘기 드렸지만 그 설계 과정 안에서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조를 위한 어떤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서 제한된 그 위에 그 보호라는 그 구조적 엘리먼트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건물의 어떤 냉난방을 위한 파이프 같은 것들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 어레인지가 되지 않는다면 두 개가 이렇게 클래시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 단계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시공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다시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툴입니다. 다음은 이 시공 단계에서 쓰고 있는 AR 툴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건설 그 프로젝트의 속성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일단은 설계안이 나오고 나서 건설 프로젝트가 이걸 실제로 시공할 때 생각보다 많은 시공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한 30cm 정도 오른쪽으로 옮겨져서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천장에 이런 볼을 혹은 천장을 타설했는데 이사에 힘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도면과 비교해서 이것이 바른지 체크하는 과정을 저희가 퀄리티 어슈런스, 퀄리티 컨트롤을 요하는데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트림블사의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에 설계된 3D 도면을 현실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설 프로젝트에 오버레이를 시킴으로써 과연 이런 엘리먼트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설치가 되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툴입니다. 다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AR 툴인데요. 앞서 얘기 드렸던 이런 퀄리티 어슈런스, 퀄리티 컨트롤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건설 프로젝트의 자재들은 주문 제작된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이런 기둥조차도 현장 타설보다는 이미 만들어져서 기둥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둥의 사이즈나 혹은 기둥의 접합부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체크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중요한 것은 그런 치수나 사이즈, 위치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리시즌을 요구하는 어떤 퀄리티 어슈런스 작업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 보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AR의 오버레이 기능에 더해서 레이저 스캐닝 기능을 추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프리시즌을 가지고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 건물 내에 각각의 이런 건축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 단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그런 상품을 버추얼 모델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났을 때 아파트의 각 세대별 VR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요즘 대형 건설 업체들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서비스 중에서 이 메타포트사는 굉장히 지금 성공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보다는 싱글하우스 기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싱글하우스들은 레이아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VR 모델로 보기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사를 할 때 이동거리가 굉장히 큽니다. 주별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사를 하기 전에 집을 사기 전에 직접 가서 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메타포트사의 이런 서비스처럼 그 실제 판매될 그 주택의 VR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거의 공인중개사들의 필수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메타포트사는 원래는 그 소형 그 핸드헬드 그 레이저 스캐너를 판매하던 회사인데 여기에 자신들의 서비스를 더해가지고 이게 지금 빅 히트를 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미국 내 이런 마켓을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이 그 공인 중개사들에게 자신들의 상품을 이렇게 초반에 잘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월 정액 형태의 서브스크립션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죠. 다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제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판매되거나 실제 사용에 들어갔을 때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네, 유지 보수 업무라는 것이 단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생각해 보자면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죠. 근데 건물들이 지어진 시기가 다 다르고 건물을 설계한 설계사도 다르고 시공한 시공자도 달라요. 그리고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시설 관리팀에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건물들에서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AR 서비스로 만든 것이 보시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 그리고 건축업계에서는 많은 그 VR, AR, XR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제한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안전교육과 관련된 프로덕트이거든요. 그 건설 산업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산업입니다. 한 해에 산업재해로 한 800명 정도가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 한 400명 정도가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즉 하루에 1명 정도의 건설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안을 하고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냐면 기존의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은 그 현장을 책임지고 있던 현장 소장님 레벨에서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도 사실은 과연 관리상의 책임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근데 보통 모든 사고에는 이것이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관리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자는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듭니다. 근데 기존의 법령상으로는 이런 책임은 어디까지나 그 현장의 관리를 책임지던 사람에게 국한이 되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고 온 것은 이 책임을 그 기업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총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특정 건설 기업의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그 건설 회사의 CEO에게까지 갈 수 있고
그 책임은 형사처벌의 형태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사실은 찬반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좀 보기 힘든,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레벨의 처벌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사실은 뭐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안전교육에 더 많은 돈을 쏟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 안전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들은 실제로 근로자의 부주의나 그 지침 미준수 때문에 일어나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가장 다이렉트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존의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처럼 한 명의 렉처러가 다수의 이런 그 교육자들 모셔놓고 오늘의 현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안전띠라고 해서 이렇게 그 인근 구조물에다가 자신의 라이프라인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밧줄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 현장에 오신 작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교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것이 큰 흥미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육의 효과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실감형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실제로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이 가상현실 기반으로 근로자 교육 시장은 2019년에 1.8빌리언 달러였는데 2023년에는 한 12배 정도 같은 12.6빌리언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그 드라이버로서는 코로나가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의 수요가 증가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VR을 통해서 이런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훈련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런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실은 위험 요소에 노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안전교육 현장에서는 이걸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VR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VR을 활용해서 이런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전교육의 목적을 나누자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 위험한가?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등등을 알려주기 위한 안전지식의 전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안전과 관련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 있죠. 안전 장비를 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근로자의 안전과 연관이 되는 중장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조정하는가 등등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위험 행동을 습관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 특정 위험 행동을 교정하는 이런 3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VR은 이런 3가지 목적에 대해서 각각 만들어져서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VR을 안전지식 전달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3가지의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적 학습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퍼레이셔널 러닝, 한국말로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작동적 학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셜 러닝, 사회 학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적 학습이라는 것은 현실에서의 이런 위험 요소, 이런 현실에서의 작업 환경을 VR 속에서 그냥 재현을 하고 그 속에서 관련된 그 안전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교육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VR, Observational Learning에서 VR을 활용하는 것의 장점은 기존의 이런 클래스룸에서 이루어질 때는 제공되어지는 안전지식과 이것이 활용돼야 되는 장소의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VR을 활용하는 경우
실제 작업 환경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고 각각의 위험 요소들이 어느 지점에서 발현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 지식과 장소성이 잘 결합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는 이런 안전 장비들을 어떤 식으로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실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고소 작업을 위한 안전띠를 어떤 식으로 제대로 착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용접을 하기 전에 어떤 안전구두를 바로 착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VR 컨텐츠가 되겠죠. 이것을 듣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시행을 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업무에 체화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셜 러닝인데요. 저희가 교육학에서 이런 학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처럼 한 명의 렉처러가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을 가장 비효과적이라고 해요. 가장 효율적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경험하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집중도는 제가 지금 강연을 시작하고 급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이냐? 효율적이지 않지만 조금 더 효과적인 방식은 피어들, 여러분들의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고 싶어하는 이른바 토론식 학습이죠. 이것을 이제 VR 환경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의 차이는 이런 안전교육의 대상이 되는 이런 대상물을 VR 속에서 보면서 피어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어떤 메타버스나 비대면 원거리 교육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VR을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 쪽에서 있었던 연구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 건축물의 파이프 설비 조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것을 교육을 시키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게 서로 다른 그 학습, 교육 컨텐츠를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2그룹은 조금 다른 형태의 기존의 2D 드로잉을 주고, 세 번째 그룹은 3D 드로잉, 마지막 그룹은 VR 환경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3D와 VR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 조작법의 정확성이나 작업의 소요 시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이 연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3D나 VR 컨텐츠를 활용할 경우 교육 동안 인지 부하가 좀 더 높게 일어나는데요. 보통 높은 인지 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교육에서는 사실은 안 좋은 면일 수도 있거든요. 한데 이런 인지 부하는 이 3D나 VR을 활용했을 때 나중에 지식을 찾을 때 기억 탐색을 더 빨리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 드릴 때 안전훈련, 안전교육의 목적은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안전지식의 전달, 두 번째는 어떤 관련된 기술의 습득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부터 얘기 드릴 내용은 이런 VR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VR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VR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 때는 그 교육 대상이 되는 작업을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피지컬한 모션인 같은 경우에는 바디 파트의 각 부분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초단위의 어떤 로깅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디시전 메이킹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다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르게 돼야 되는 태스크라는 것에 대한 그 어널리시스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그러한 기술을 잘 획득할 수 있도록 훈련 시나리오를 설계를 하게 되고 이를 VR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VR을 통한 기술 습득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행동 데이터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참가자의 퍼포먼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VR 내에서의 환경을 저희가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의 교육 환경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서 사실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타워 크레인에 대한 이런 교육을 위한 VR 모델이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는 작업 현장이, 훈련장이 전국에 많지가 않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구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만한 장소도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타워 크레인을 조종한 과정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중장비의 안전교육, 조종 훈련을 VR로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비용의 절감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존의 훈련장은 단 하나의 환경만을 제시할 수 있는데 VR은 다양한 환경을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요즘 이제 first responder들, 즉 재난을 대응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그리고 해경 등의 직무 교육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 소방청과 함께 만들어낸 그 소방관 직무 교육인데요. 여러 가지 화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 그 프로시듀어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 본 이런 모델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행동 교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VR을 이용한 행동 교정은 그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타겟으로 하는 어떤 교정을 하고 싶은 행동이 나타나도록 유도를 하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 디텍트를 해서 어떤 강화나 처벌과 관련되는 행동 개입을 통해서 그 행동이 교정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저희가 행동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행동 개입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화와 퍼니시먼트.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잘 알려진 그 티어리인데요. 강화, reinforcement, 강화는 어떤 우리가 타겟 비헤이비어가 나타났을 때 더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어떤 피드백을 주는 것이고요. 퍼니시먼트는 저희가 없애고 싶은 비헤이비어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교정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피드백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도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방식이 있습니다. 강화에 있어서 레인포스먼트에 있어서 포지티브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비헤이비어가 나타났을 때 참가자가 원하는 어떤 베네핏을 주는 것이죠. 네거티브 피드백은 우리가 원하는 비헤이비어가 나타났을 때 그가 원하지 않던 어떤 스티뮬라이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니시먼트에서의 포지티브는 우리가 원하지 않던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가 원하지 않는 어떤 스티뮬라이, 자극을 주는 것이고요. 네거티브 퍼니시먼트는 그가 원하고 있던 어떤 스티뮬라이를 뺏는 것입니다. 되게 단순한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좀 복잡하게 들리죠. 요게 좀 쉬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배변 훈련을 하는데 얘가 정해진 곳에 배변을 하기를 원하는 게 저희의 어떤 훈련 목적이죠. 그러면 이 강아지가 정해진 곳에 배변을 했을 때 칭찬을 하거나 원하는 어떤 간식을 주는 것은 포지티브 레인포스먼트가 될 것이고요. 그가 원하지 않던 목줄을 없애주는 것은 네거티브 레인포스먼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아지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배변을 했을 때 강아지를 꾸짖는 것은 어떤 포지티브 퍼니시먼트가 될 것이고 그가 좋아하던 애착 담요를 뺏는 것은 네거티브 퍼니시먼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행동 기법에 근거해서 많은 그 VR 컨텐츠들이 비헤이비어럴 인터벤션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안전교육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원하지 않던 위험 행동을 했을 때 실제 안전사고의 체험을 줌으로써
일종의 포지티브 퍼니시먼트를 줌으로써 이런 행동이 교정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볼 수 있는 행동 교정의 VR 모델들은 예를 들면 뭐 어떤 테라피,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스피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런 노출을 증대시킴으로써 또 교정하는 그런 요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VR을 통해서 에듀케이션이나 트레이닝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그 효과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VR 기술을 교육과 훈련에 접목시키는 것은 그 기존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런 교육과 훈련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는 교육 참가자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어떤 대답을 듣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 교육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 혹은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량적 평가에 비해서 와닿는 것은 적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VR 훈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VR 교육과 훈련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Transfer of Learning이거든요. 저희가 정량적 평가라는 것도 실은 VR 모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VR 모델상에서 익힌 이런 기술이나 어떤 직무 능력의 향상이 현실에서도 발현되는지는 이게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가 아직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Transfer of Learning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성적 평가가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량적 평가겠죠. 정량적 평가는 실제 훈련을 얼마나 잘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하는지, 정확하게 하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프리-포스트 테스트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VR을 실시하기 전, 실시하고 난 후 그 사람의 어떤 능력치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혹은 반복되는 VR 훈련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측정함을 통해서 그 훈련의 효과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많은 바이오 시그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저희가 활용하기 쉬운 것은 VR 내에서의 어떤 물리적 행동이죠. Physical Movement.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그 아이 트래킹, 눈의 움직임이나 피부 전도도, EDA, 그리고 뇌파 측정 등등의 생체 신호들이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행동 패턴은 아마 주어진 태스크를 얼마나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떤 행동 교정과 관련해서는 그런 타겟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혹은 어떤 강도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저희가 제공한 스티뮬라이에서 자극과 그 행동이 일어나기까지의 어떤 지연 시간 등등이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HMD들은 아이 트래킹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죠. 이런 눈의 움직임은 그 교육 참가자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어텐션을 가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오브젝트에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 어텐션을 가지는가. 예를 들자면 그 건설에서의 작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물체가 발현되었을 때 그 위험 물체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관심이 오리엔팅 될 수 있는가를 재는 것 등등으로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아이 트래킹은 이런 직무 능력 그리고 교육에서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눈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 트래킹 데이터에서 또 하나 제공하는 것은 동공의 크기인데요. pupil dilation. 이런 동공의 크기는
훈련 중 받는 인지 능력 부하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또한 교육 훈련 그 평가에 있어서 좋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오는 어떤 스마트워치나 얘는 이 피부 전도도 센서가 있습니다. Electrodermal Activity. EDA 센서는 전통적으로 정서적 반응이나 affective status,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 등을 나타내는 좋은 생체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 도중에 받는 스트레스 지수나 혹은 과연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등등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이런 EDA 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파를 측정하는 것도 앞서 EDA에서 측정하고 싶어 했던 여러 가지 정서적 반응이나 몰입도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을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뇌파를 측정하는 기기를 저희가 EEG라고 하는데요. EEG 기기도 최근에는 이런 모바일 형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VR 기기와 같이 융합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파를 측정해서 저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점에 교육 참가자가 과연 어텐션을 주는지 그리고 원하는 반응을 하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생체 신호를 활용하는 것은 VR을 이용한 이런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두 가지 장점을 저는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이해했는지 등등을 실시간으로 평가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능력이 실제로 향상되지 않는다면 재반복 컨텐츠를 통해서 더욱더 좀 더 맞춤형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위험한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 사람의 직무 능력을 이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험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업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 연구실에서 실시했던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 지금 건설 산업에서 실감형 안전교육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VR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위험 작업을 하게 한 후에 사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위험 행동의 교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타겟 행동, 위험 행동이 나타났을 때 자극을 제공하고 그 자극을 통해서 행동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챌린징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VR 기어를 쓰고 안전교육 현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위험 행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의 효과가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어떤 위험 행동은 위험 둔감화입니다. 위험 둔감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작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험 요소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늘 다니는 길에 어느 날인가 미끄럽다는 표지판이 이제 놓여진다면 첫날에는 거기에 어텐션이 가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거기에 표지판이 있다는 사실, 여기가 미끄럽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위험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급속도로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 둔감증이 많은 안전사고의 원인으로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것에 있어서 가장 또 위험한 부분은 이런 저희가 위험 신호를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의식적 레벨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레벨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같은 자극에 계속해서 접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로 하나의 사고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도로공사 현장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런 중장비들과 근접해서 일하는 작업자들입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이런 중장비들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움직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시속 20km 미만으로 움직이고 있고, 보시는 롤러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장비들이 접근할 때 경고 신호음을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삐삐 하는 이런 소리 있죠. 근데 저 작업자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면 더 이상 너무나 반복돼서 하루 종일 아마 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반응을 못하는 것이고, 이런 사고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도 사실 사고 비디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것만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형태의 경고 신호음, 중장비 추돌 사고에 있어서의 위험 둔감증을 대응할 수 있는 VR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가졌던 어떤 연구에서의 질문은, 과연 이런 위험 둔감증이란 위험 행동을 우리가 가상 환경 속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관찰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어떤 행동 개입을 통해서 자극을 줬을 때 과연 이것이 불안전 위험 행동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보셨던 현장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VR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작업자는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중장비에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고요. 중장비는 접근할 때마다 경고음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는 경고음을 들을 때마다 중장비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작업자가 중장비의 위치를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이 트래킹 데이터를 통해서 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자가 중장비를 이렇게 체크하지 않은 행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경우 사고를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VR 모델을 만들었고요. 실은 이 연구는 제가 이제 텍사스 A&M 대학에 있을 때부터 계속 수행을 했기 때문에, 실험은 이제 미국 도로공사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태스크를 주고 반복적인 위험에 대응을 시키고 제대로 된 안전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를 경험하게 하였고요. 보시는 것은 실제 실험을 하는 작업자들 모습입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작업자들은 VR을 처음 접해보는 작업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에 대한 경험을 조금 드라마틱하게 받아들이는 작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실험을 37명의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일주일 후에 똑같은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도 있었고 당하지 않은 작업자들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똑같은 실험을 실시했을 때 첫 번째 실험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던 작업자들은 원래 안전행동을 하는 작업자들이죠. 그리고 사고를 당했던 작업자는 이런 위험 둔감증이 급속도로 빨리 일어난 작업자들이었을 텐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험에서 사고를 당했던 작업자들의 이런 위험 둔감증이 일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체킹하는 행동의 빈도도 더욱더 많이 일어났고요. 즉 위험 둔감증이라고 하는, 저희는 이 위험 둔감증을 삐거리는 소리가 나타났을 때 중장비를 체킹하는 이 지연 시간으로 측정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두 번째 실험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저희가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실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지만 첫 번째 실험보다 두 번째 실험에서 둔감증이 일어나는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실험은 어디까지나 일정 부분 이런 VR 컨텐츠의 효과를 증명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가진지를 보여주는 데는 조금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했던 추가적인 실험은 과연 이 작업자들이 VR 이런 컨텐츠 경험을 통해서 이런 위험 신호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민감도의 변화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작업자들이 이 VR 실험을 하기 전에 이 경고음에 대한 뇌파의 반응도를 측정했고요. VR 실험 후에 뇌파의 반응도를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하는 방식은 그 37명의 그 대상자에게 다음에 두 가지 소리를 랜덤하게 400번 이상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이런 경고음이었고요. 두 번째 소리는 같은 크기의 같은 높이를 가진 무의미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랜덤하게 400번을 들려주고 그 반응도를 평균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그 노이즈, 의미가 없는 제어음에 비해서 경고음에 대한 반응도가 더 낮았습니다.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이분들은 이 경고음을 너무 많이 들은 나머지 이런 경고음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저희가 VR 실험을 한 후에 동일하게 뇌파를 측정했을 때는 그 경고음에 대한 그 반응도가 제어음, 컨트롤 사운드 레벨로 다시 회복된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도는 실은 의식적 레벨에서 컨트롤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이런 가상 환경 내에서 사고 경험이 어느 정도 위험 둔감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VR 교육 콘텐츠의 높은 잠재성을 봤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VR을 활용한 안전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직 남은 챌린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도 사실 이제 2021년에 그 서울대에 와서 올해 초에 이런 VR 안전 교육과 연관된 그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서 실제 현장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공간적 한계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형태, 이 전통적인 형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높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저 한 명이 지금 수십 명을 1시간 안에 다 교육을 시킬 수 있죠. 이 적은 공간에서. 하지만 VR은 어느 정도 개인당의 공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개개별로 HMD 기기를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공간은 저희가 조금 더 실감형 컨텐츠, 만약에 움직임을 동반하는 것에 되면 더 많은 공간을 요구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제조업 혹은 건설업에 가면 안전교육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클래스룸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일단 공간적 챌린지가 너무 크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VR 환경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 효과를 제대로 누리게 하려면 이분들이 VR을 쓰는 법부터 가르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미 앞에 10분, 15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VR 교육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VR의 그 sickness, 멀미 때문에 장시간의 교육을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최장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교육 시간 안에 앞에 VR 관련 오리엔테이션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 효과가 좀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은 높은 실제감을 가지는 VR 컨텐츠들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더 높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이죠.
밑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그 북미에서 AR과 VR 시장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성장한 것을 보여줍니다. 빨간 것이 AR 시장인데요. 보시다시피 VR 시장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AR은 기기의 한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나 타블릿으로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VR 시장은 두 개로 세그먼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HMD를 활용하는 VR 시장과 HMD를 활용하지 않는 기존의 데스크탑 화면 방식의 VR입니다. HMD를 활용하는 VR 시장은 훨씬 더 작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HMD 기기의 한계성에 VR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큰 챌린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는 VR 컨텐츠의 제작 비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VR 컨텐츠를 다 제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같이 높은 고급 인력에 그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책에서 다루었던 아마 한 페이지 정도의 교육 컨텐츠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그 한 권의 책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컨텐츠를 다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린 부분을 한번 끝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건설 산업 내에서 이미 이런 XR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프로세스에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안전교육, 실감형 안전교육에 있어서 많은 지금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감형 안전교육은 교육 환경에서 여러 가지 생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실시간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HMD를 사용해야 된다는 VR 장비의 한계성과 끝으로는 앞서 얘기 드린 것과 같은 VR에서의 교육의 효과가 과연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여전한 챌린지들이 남아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